하나 되는 세상 원월드 TV. 안녕하십니까. 하나 되는 세상 원월드TV입니다. 6.3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별 공약 발표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지요. 통일 공약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두 명 후보를 제외하고는 통일 공약이 외교나 안보 공약의 하위 공약 수준으로 격화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에게는 통일 문제가 주요 관심 사항 밖에 있는 일인지 의아합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님들께 묻습니다. 이젠 통일 안 해도 됩니까? 사실 대선 후보들의 통일 공약이 사라진 지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 이후 변변한 통일 공약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때 박근혜 후보는 남북 관계와 관련되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내걸고 신뢰가 쌓이고 비핵화가 진전되면 경제 공동체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는 공약을 냈습니다. 이 외에도 정치 상황과 구분하여 인도적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공약도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후보 역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제기하고 남북 경제 연합 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또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대북 특사 파견과 2013년 하반기 남북 정상회담 개최까지 구체적인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남방 경제권 외교와 유라시아 경제 협력 강화 등 외교 정책과 곁들여 통일 대박론을 구현하고자 한 박근혜 후보도 이후 남북 정상회담 실천을 이끌어냈던 문재인 후보 역시 뚜렷한 성과 대신 국내 분열만 자초했다는 반대 여론에 휩쓸려 통일 공약의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학습 결과 그 이후부터 남북관계 개선을 비롯한 통일 공약이 사라지면서 이번 21대 대선에서는 어느 후보도 자신있게 통일 공약을 내걸지 않고 있습니다. 위키트리에서 통일 공약을 검색하니 그런 현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남북 모두 권력의 정치적 불리한 상태를 한방에 타개하고 모든 이슈와 명분을 남북 통일로 끌고 가서 실질적으로는 정말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이슈를 덮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 왔다. 부연하자면 통일 논의는 포장에 불과하고 실제적으로는 다른 주요 이슈를 피하는 방식으로 통일 정책을 세워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분단 80년이 되도록 통일을 향한 남북의 노력은 허사가 되고 오히려 통일이 더 멀어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깔고 있는 듯합니다. 여기대로라면 차라리 통일 공약을 내지 않는 게 낫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다 또 다른 요인은 세태 변화이죠. 분단 상태가 길어지고 통일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번번이 좌절되면서 통일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통일하지 말자는 여론이 팽배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분단에 대한 기억도 희미해지고 통일 염원도 줄어들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시대 변화일 것입니다. 거기에다 북한도 이런 세태 변화에 기름을 부었죠. 작년 초 남북 이국 가론을 띄우며 김일성 이후 줄기차게 추구해왔던 통일을 포기하는 선언까지 했습니다. 휴전선에 장벽을 세우고 그 일대의 지뢰를 깔며 남북한 이어진 철도도 파괴하고 송전탑도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북 모두 통일 논의를 자제하는 분위기까지 형성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2021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가 통일 지향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한탄했던 것도 이런 세태 변화를 보면 이해될 수 있는 측면도 있을 듯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2025년 대선 민주당 공약집에서 통일 공약이 사라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쪽은 어떤가요? 어느 예비 후보 공약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일 정책인 85 독트린을 계승하겠다고 한 분이 없습니다. 한미일, 삼국 정상이 동의한 통일안이 불과 2년 사이에 공중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렇듯 통일 공약은 19대 대선 이후로 사실상 존재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와서 통일을 포기하겠습니까? 분단 이후 지난 80년에 걸쳐 줄기차게 추구해왔던 민족적 염원을 정책 실패나 세태 변화에만 원인을 떠넘기고 손 놓고 있기에는 우리 한국민에게는 통일 문제가 너무나 지엄한 소명이지 않습니까? 비록 난관이 중첩되어도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쳐 모든 국민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대선 때마다 각 후보의 통일 공약에 주목하는 이유이지요. 지금까지의 온갖 노력에도 통일을 이루지 못한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찾아 그것을 제거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새롭게 도전함으로써 지금까지 없던 결과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지금까지 유지했던
정부 대정부 채널 대신 남북의 민간 채널 가동이란 새 대안이 떠오릅니다. 80년 동안 실패했던 정부 간 협상 채널 대신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민간 채널로 눈을 돌려보자는 안입니다. 북에서 목숨 걸고 사람다운 삶을 찾아 남쪽으로 온 탈북민들의 얘기 속에서 이런 새 대안의 힘을 넘치도록 찾을 수 있죠. 통일과 북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내보내는 우리 원월드 TV에는 남쪽으로 내려온 탈북민들의 얘기를 들을 기회가 많습니다. 더러 직접 출연해서 북한의 실상을 밝히고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들을 적마다 그 처연함에 몸서리칠 정도입니다. 누구나 막연히 느끼는 것을 훨씬 초월한 비인간적인 지옥과 같은 삶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것을 알면 통일하지 말자는 얘기는 입 밖으로 꺼낼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민간과 민간이 나서면 정서적으로 작은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하죠. 지금도 탈북민이 남쪽에서 핸드폰을 통해 북에 있는 가족들과 직접 통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국 브로커를 통이면 가능하답니다. 이제는 북에 남겨둔 직계 가족을 남쪽으로 데려오는 일도 결코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이 북에서 온 세터민을 지렛대로 삼아 남쪽의 자유와 인권을 끊임없이 북에 보내는 일은 이미 신뢰를 잃은 정부 채널보다 훨씬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 먼저 가족 간 작은 통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남북한 소통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민간 채널은 한류입니다. 정보 당국자의 말을 들어보면 지금 북한에서 남쪽의 한류를 체험한 연령층이 30대 후반까지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이른바 북한의 고난의 행군 이후 태어난 장마당 세대는 대부분 한류를 접했다고 보면 됩니다. 휴대폰의 보급으로 북한 정부에서도 이젠 한류를 통제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다고 하죠. 이때 한류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북한 젊은 세대를 위한 주문형 한류를 만들어 전파를 타게 한다면 남북한 주민 간의 유대감을 확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방식은 이미 40년 전 동서독통일을 이룬 핵심 전략입니다. 동유럽처럼 교회와 같은 거점이 없어 당장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꾸준한 민간 간의 접촉으로 대통령이 이루어야 할 통일에 대한 의무를 대신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헌법 제69조는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에 선서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저 평화적 통일에 대한 대통령의 책무를 국민 앞에서 선서하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원월드TV 논평이었습니다. 하나 되는 세상 원월드 TV